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4,700선까지 올랐던 시장이 조금 지금 에너지가 약해져서요. 4,676으로 시장이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5천까지 좀 지켜보셔야 되겠는데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8천억 정도 나오고 있고 개인 기관은 또 오늘 다 사는 날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의 강세는 이어지고 있는데 올해 전체적인 이슈, 최근에 있었던 굵직한 이슈를 점검하면서 시장 전략을 다시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HS 아카데미의 이호석 대표하고 오늘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국제 이슈부터 좀 보겠습니다. 네. 가장 최근에는 이제 연준 이슈죠.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직접 뭐 영상 찍어가지고 자기에 대한 압박이 좀 심하다, 이거 독립성 흔들고 있다라는 요의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연준 독립성이 시장의 불안감을 좀 높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 인터뷰를 직접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파월 의장이 어떤 표정으로, 어떤 말투로 이야기했는지를 직접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보니까 네. 소감은 많이 힘들어하신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가요? 예, 그리고 중간중간에 네. 많이 멈춤도 만났었고, 그리고 표정이 일단 굉장히 힘드신 것 같다. 네. 이런 굉장히 생각이 좀 경직돼 들었어요. 있었죠. 저도 네. 보긴 봤는데. 네.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연준의 독립성이라는 측면에서 주장하는 거는 이제 그들의 입장이고요. 그들이라고 하면 연준의 입장이고요. 네. 그리고 과거에 이제 금융을 지배했던 많은 사람들의 논리고요. 지금의 이제 반대쪽 트럼프 진영의 논리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그런 시대는 끝났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충돌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금융 권력과 테크 권력 간에 네. 엄청난 다툼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압도적으로 테크 권력이 이기고 있는 상황을 파월이 보여준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네. 사실상 테크 권력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뭐 일론 머스크, 뭐 저커버그, 그리고 피터 틸 이런 사람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람들이 이미 압도적인 부자예요. 예, 일론 머스크가 뭐 전 세계 1등 부자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2위와의 격차가 3배에서 4배 정도 날 정도입니다. 어쩌면 올해 이제 스페이스X 때문에 우리 많은 분들이 우주 투자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스페이스X의 시가총액이 1.5조 달러 정도가 예상되고요. 이렇게 되면 일론 머스크의 자산은 연말이 되면 네. 아마 1조 달러가 될 것 같습니다. 개인의 자산이 1조 달러가 된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GDP의 50%란 얘기예요. 한 나라의 재산만큼 가지고 혼자요. 있다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지금까지 미국 주식이 많이 올랐죠. 뭐가 올랐죠? 빅테크만 올랐죠. 근데 빅테크가 올라간 시가총액이 20조 달러입니다. 네. 우리나라 GDP 20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미국이라는 나라는 테크 권력이 잡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 현상이 연준의 독립성이라는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것도 있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명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전쟁은 AI로 하는 전쟁이거든요. 근데 이 테크 애들이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국방비를 늘린다고 하는데 다 테크로 들어간다는 거죠. 네. 이게 결국에는 연준 입장에서는 파월 의장의 표정을 저도 이제 파월 의장을 오랫동안 봐온 입장에서 그 인터뷰를 보면서 가슴이 아팠지만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 둘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하는 게 맞다. 그리고 그게 옳든 틀리든 네. 그걸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테크 권력이 계속해서 힘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는 해석이네요. 금융과 테크 권력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테크 쪽에서는 어떻게든 자금 조달 많이 하고 해야 되니까 돈의 값어치가 좀 떨어지는 금리를 내리는 게 이제 방향성으로 맞다라고 보고 그존의 금융 시스템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건데 힘의 논리로 보면 시대도 변했고 약간 테크 쪽으로 기우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으로도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많이 기울었죠. 네. 그렇다면 앞으로 내년에 질문이 뒤에 있는데 먼저 하죠.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그럼 높게 보십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네. 이제 생각을 할 때, 야, 뭐 테크 뭐 알겠고, 걔들이 뭘 알아, 경제를 알아 이러면서 이제 경제를 오래 보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열받죠. 이런 얘기들이.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는 얘기는 이제 물가일 겁니다. 네. 왜냐하면 아니 그런 식으로 금리를 내리면 안 그래도 뭐 미국 경제 좋은데 물가가 내려가면 어떡하냐.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AI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미국이라는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가 돼가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나라가 돼가고 있습니다. 뭐 베네수엘라를 공격해서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미국이 얼마 전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걸 기억을 해보시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1년 안에 혹은 2년 안에 10%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지금 AI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생산성이 많이 늘어나죠. 네. ChatGPT도 쓰고 제미나이도 씁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어떤 거에 비유할 수 있냐면요. 옛날에 그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랑 비유할 수 있어요.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길에는 마차하고 사람들이 같이 다녔었거든요. 네. 자동차 너무 빠르잖아요. 위험하잖아요. 그때 어떤 법이 나왔냐면 적기법이라는 게 나왔는데요. 이 네. 적기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빨간색 깃발을 들고 사람이 자동차 앞에서 서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는 사람보다 더 빨리 가지 못하도록 일부러 법을 만든 네. 거죠. 왜냐하면 위험하니까요. 지금 딱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AI를 활용해 가지고 사람이 생산성이 높아지긴 했지만 네. 챗GPT를 이용하는 것에서 사람이 이해되는 데까지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는 거죠.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비키라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AI의 생산성은 이 각도가 아니고 이 각도로 올라갈 거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점을 우리는 특이점이라고 얘기하는데 미국에 있는 많은 테크 회사들의 수장들은 지금 우리는 이미 특이점에 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피지컬 AI 얘기가 나온 것도 결국 이거는 끝났으니까 피지컬로 가자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장황하게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 금리가 더 낮아도 됩니다. 돈을 더 풀어도 돼요. 왜냐하면 경제가 그만큼 성장하니까요. 물가보다 더 성장하는 그런 세상이 온다라고 하면은 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고 매우 강력한 디플레이션 압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경제에서 얘기하는 거 말고 테크에서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파도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를 이해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금리요? 금리 훨씬 더 내릴 수도 있는 거고요. 양적 완화, YCC 이런 것도 올해 안에 혹은 내년에 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다만 이제 그렇게 높아진 생산성의 분배가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을 것이다라는 걱정은 좀 들긴 하네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아까 말씀하신 특이점 때문에 뉴로링크라고 해서 사람의 머리에다 AI를 연결하자 그래서 지금 칩을 심고 있는 것도 이제 네. 그 현상이다라고 보여지긴 하는데요. 그러면 일단 제 핵심 질문은 그럼 금리를 계속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냐라고 물어봤을 때 내년에 그럼 지금 JP모건이나 이런 데들은 지금 물가 상황이나 고용 시장 보면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금리를 떨어뜨리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네. 그러면 한두 차례 더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금리 인하 여부도 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그 통화량의 증가가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통화량의 증가는 세상에 네. 필요한 돈의 양이 늘어난다라는 관점이고요. 이거는 결국 이제 AI 때문에 생산성이 개선되는 것이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는 물가에 따라서 네. 금리는요. 지금 연준 내에서도 지금 확실하게 구분하는 건 뭐냐면 금리는 실물 경제를 위해서 내리는 거고요. 돈을 푸는 거는 금융시장을 위해서 푸는 겁니다. 이건 두 개가 분리돼 있어요. 미국 연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네. 그 과정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다른 문제 좀 얘기해 보죠. 오늘 밤에 이제 미국의 연방 대법원에서 상호관세와 관련된 위법 판결이 나올 걸로 예상은 되는데 전문가들은 대부분 위법 판결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금융시장에 좀 혼란이 있을 걸로 전망하십니까? 네, 이게 이제 그 미국이라는 나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트럼프가 다 지금 돈을 다 받았잖아요. 그럼 그 돈을 다시 줘야 되나? 이거 위법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위법하다라고 지금 생각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같고요. 80% 이상 되는 것 같고요. 대신에 여기서 이제 꼼수들이 행정부의 의회 가능성들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안 판결은 그렇게 나올 것 같은데 실제로 돈을 돌려주지는 않아도 되는 그런 이제 그 꼼수들이 나올 것 같아요.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네. 그런 이제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저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오히려 불확실성의 해소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돌려줘야 되는 거야, 네. 아니면 관세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모르는 불확실성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구나라고 할 수 있어서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그 결정 나오고 나면 국채 시장은 좀 흔들릴 거다. 왜냐하면 그 돈 돌려주려면 미국 다시 국채 찍어야 되잖아.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이 도리어 불확실성 해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는군요. 이게 작년 네. 어제 자료를 보니까 미국에서 아마 연간으로 지출하는 이자 비용이 1.4조 달러를 넘어섰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네. 예,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영끌 오브 영끌이죠. 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젊은 세대들이 영끌에서
뭐 주택 사고 집 사고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1.4조씩 내야 된다니까요. 네. 이거는 뭐냐면은 AI에 올인한 거예요. AI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생산성 개선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럼 미국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영끌한 상황이 결국 베팅을 했는데 네. 가격이 오를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시장 얘기하죠. 4,673 지금 코스피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장의 밸류가 생각보다 꽤 빨리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이게 여전히 위로 상승의 폭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 평가하시나요? 그래서 이게 그 주가가 위로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네. 어디까지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그 틀리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지. 어차피 전망은 못 틀리기 위해서 맞아요. 하는 못 맞아요. 거죠. 네. 예, 그래서 다행히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먼저 틀려주잖아요. 네. 감사한 거죠. 예, 미리 왜냐면은 시험 문제를 볼 때 우리도 앞에 사람들이 어떻게 풀었는지 선배들이 어떻게 풀었는지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신 틀려주는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업사이드는 그냥 저는 한마디로 그냥 열어놓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예, 근데 지금 이 흐름이 가고 있는 중이니 네. 왜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무엇이 이걸 막을 것인지 언제 끝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AI예요, 결국은. 네. 반도체를 이끄는 것도 그렇고 현대차를 이끄는 것도 그렇고 결국은 AI입니다. 그러니까 AI 흐름이 끝나느냐 끝나지 않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국내 투자를 하실 때 제일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미국의 뉴스는 4분기 실적 발표 때 빅테크들이 캐펙스를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 늘린다고 하는지 줄인다고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보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정황상 줄일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고요. 오히려 더 늘릴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4분기 미국의 빅테크들이 캐펙스 투자 확대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결국에 우리 시장의 중심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네, 지금 이제 AI를 만들어야 돼요. 네. AI를 만드는 거는 엔비디아의 GPU를 가지고 AI 팩토리, 그러니까 이제 AI 공장을 만드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데이터 센터라고 생각하는 거를 그냥 AI 공장이라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짓는 이유는 AI를 만들기 위해서인 거죠. 근데 이 AI를 만들고 싶은 사람들은 그 수요는 지금 너무나도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아서 GPU도 없을 정도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요. 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는 돈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연준에서도 돈 풀어줄 거고, 그리고 AI 수요는 많아요.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걸리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이제 병목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난 3년 동안의 AI 혁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가가 제일 먼저 올랐던 건 엔비디아였죠. 그때는 GPU가 엄청난 병목이었었기 때문입니다. 한 2, 3년에 걸쳐서 6배, 7배 정도 올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이제 변압기가 부족하대요. 그래서 HD 현대일렉 같은 경우는 뭐 1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지금은 메모리가 부족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만 부족한 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부족한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큰 사이클이고 단순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으니까 빠져 이런 개념보다는 전 세계에서 AI 혁명으로 가기 위해서 네. 아주 중요한 병목이 메모리에서 걸렸다는 걸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되고 이 흐름이 단기간에 끝나는 흐름이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하고 이제 병목이라는 관점에서 세 가지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GPU에서 병목이 나타나고 그와 관련된 주가들이 폭발했고 그리고 나서가 이제 변압기 병목, 그걸로 해서 전력 관련주들 폭발했고 지금 메모리 병목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쪽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최근에 국내외 증권사들이 그것 때문에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의 주가를 막 줄줄이 목표가를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애널리스트 출신이시니까 그 근거나 이런 거 보셨을 때 좀 납득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네. 기업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PBR이라는 걸로 평가를 했죠. 네. 버는 돈은 관심 없고요. 네가 지금 돈을 얼마나 쌓아놨는지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이익 변동성이 너무 커서 네. 하이닉스가 언제는 또 적자가 나기도 하니까 적자가 나면 PR을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PR 몇 배 그런 거 마이너스 6배 이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PR을 할 수 없는 회사라고 낙인이 됐던 거죠. 근데 이 회사가 PER로도 계산할 수 있는 회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럴 수 있는 회사가 된 거예요, 이제는. 하이닉스가 적자 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사실 앞으로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는 네. 그렇게 되면은 PER로 계산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비교해 볼 수 있는 회사가 이제 마이크론이잖아요. 근데 마이크론은 지금 13배, 14배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이닉스가 훨씬 좋은 회사인데 6배, 7배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PER로 받는다는 거에 부정할 게 아니라면은 하이닉스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반도체는 이 정도 저희가 얘기를 했으니까 반도체 외에 올해 우리 주시장에서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까? 되게 이제 많은데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관점에서 이제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1980년대에 일본을 붙잡았잖아요. 네. 덕분에 우리나라 반도체와 조선인 모든 산업이 올라갔던 거죠. 그리고 사실상 중국한테 다 넘어가는 걸로 2년 전만 해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 미국이 모든 공급망을 분리하기 위해서 중국을 세게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국에 있는 제조업의 그 가치가 올라간다는 관점을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관점에서 이제 그 반도체가 제일 중요한 거고,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주목해서 보고 있는 건 방산인데요. 베네수엘라 이슈에서도 보셔도 알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무장하려고 하는 그런 강도는 점점 세질 것 같습니다.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가 중요한데, 돈은 아마 이제 무기 만드는 곳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우주로 뭐 여러 가지로 네. 미사일로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방산 업체들도 올해 상당히 좀 주목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부가 이제 환율을 잡기 위해서 이른바 서학개미들의 투자 자산을 원화로 바꿔서 달러를 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오면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초에 기록들을 보니까 서학개미들은 미국 투자를 더 늘리고 있더군요. 우리 대표님께서 보실 때 지금 현재 한국과 미국 시장을 놓고 보면 어디의 매력도가 더 높아 보이십니까? 단기적으로는 한국 시장이 더 높아 보이고요. 장기적으로는 미국 시장이 훨씬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개의 차이는, 단기적이라고 하면은 6개월에서 뭐 길게는 1년까지는 네. 한국 시장의 모멘텀이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재평가가 끝나면 우리나라 시장의 업사이드는 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미국은 앞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10% 성장할 수도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미국은 미국의 개인들의 순자산이 어제 발표됐는데 그 수치를 말씀드리면은 180조 달러입니다. 180조 달러. 네, 미국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 빼고 순자산이요. 180조 달러인데 놀라운 거는 2020년에 코로나 당시에 그 값이 100조 달러였다는 사실이에요. 80조 달러가 늘었습니다. 이 의미를 좀 설명드리면 코스피의 40배입니다. 네. 우리나라 지금 막 주가 올라서 좋잖아요. 예, 근데 이거의 40배, 그러니까 코스피의 증가분 말고 코스피 시총의 40배가 2020년부터 지금까지 미국 개인들의 자산 증가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란 나라와 우리나라가 하는 게임은 그러니까 다른 게임인 거예요. 네. 다른 게임.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 주식이 훨씬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얘기한 그 환류 계좌 IRA 이거는 국내 투자자들이 뭐 적극적으로 활용할 만하다고 보세요?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은 네. 네, 이미 작년까지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세금을 진짜 많이 내야 되시는 분들. 미국 투자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거를 세금 내려면 돈을 너무 많이 내야 되네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율은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연초에도 지금 쉽사리 안 잡히고 계속해서 원화 약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근데 환율을 결정하는 키가 네. 이제 우리나라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정하는 것도 크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에는 지금 연준에서도 그렇고 달러의 유동성을 더 공급해 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어요. 가만히 놔두면 달러 강세는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걸 완화시켜주는 속도를 네. 완화시켜주는 효과는 나올 것 같아서 완만한 우상향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만한 우상향. 완만한 우상향. 그럼 뭐 1,500원대 넘어가겠죠. 넘어간다 이렇게 네, 보세요. 네. 대부분은 우하향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네, 완전히 네. 반대네요. 네, 저는 완만한 우상향을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원화 약세의 압력은 있을 것이다라는 말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네. 성장률 차이가 너무 커요. 미국이란 나라가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보다 10배 이상 큰데 15배 큰데 성장률은 더 높습니다. 그러면 그 폭은 점점 더 커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1,500원대 환율이 왔을 때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뭐 어떤 분들은 뭐 옛날 IMF 사태 난다 뭐 이렇게까지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환율에 대한 얘기를 하면 좀 약간 좀 열받아가지고 네. 좀 흥분하게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환율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래요. 네, 네. 그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1970년대 유가 원유 파동이 있었고 IMF가 있었기 때문에 네. 환율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순자산 국가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1조 달러가 넘는 순자산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데 네. 왜 환율을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수출 기업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환율이 올라가는 거는 피해를 보는 곳과 이익을 보는 곳이 있다.
그 정도만 얘기하면 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 나라가 망한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분들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환율의 절대 수준을 가지고 그게 무슨 나라가 망한다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다. 이건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경제 버퍼 역할을 하는 하나의 수단이다라고 말씀 주시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결론을 좀 내려야 되는데 올해 전략적으로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조금 세분화해서 상반기엔 이렇게 하고 하반기엔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나눠줄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까지 제가 나눠드릴 정도까지는 모르겠지만요. 네.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그런 핵심을 좀 생각을 하는 게 네.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특히나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화폐의 가치를 지키기가 매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뭐 금이 됐든 비트코인이 됐든 화폐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거를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AI 혁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기업이 가장 먼저 큰 수혜를 보게 됩니다. 네. 그중에서도 어떤 기업의 수혜를 보는지 AI라는 관점에서 병목이라는 관점에서 기업을 찾으셔가지고 장기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국내외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금과 같은 실물 자산을 좀 보유해야 된다. 포트폴리오 어느 정도는 담고 가라라고 말씀하셨고 큰 그림에서는 앞서도 이제 AI 관련 얘기를 하셨고 미국 시장의 중요성도 얘기하셨으니까 그걸 저희가 고려해서 포트폴리오를 좀 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반도체하고 그 다음은 이제 방산 얘기까지 해주셨으니까 HS 아카데미의 이호석 대표와 함께 시장 전반적인 이슈 오늘 점검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전에 한화 속보가 하나 나오던데요. 제가 기사를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기사는 보진 못했습니다만 한화가 인적 분할을 의결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고요. 4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각도 소각이죠. 자사주 소각도 단행을 하겠다라고 해서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는지. 마이너스 2%대 그래도 낙폭을 좀 만회하는 건가요? 어쨌든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해석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좀 자세히 봐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 그렇게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시장은 4,680선에서 거래가 계속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각 예고까지 좀 해드릴까요? 저희 다음 마켓 인사이트 시간에는 전반적인 시장의 이슈들을 한 번 더 점검해 드릴 텐데요. 앞서 저희도 물가에 대해서 얘기는 했는데 미국에 이제 오늘 CPI 나온 걸 보면 물가는 좀 안정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 고용 시장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 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죠.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내일 다시 찾아옵니다. 고맙습니다.